1승 1무 1취소 경기를 겪으면서 한화가 반경기차 선두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LG가 반경기차 2위, 용하게도 롯데가 3위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용하게를 붙이십니까?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한화 이야기를 할 때 결국에는 노시환이 살아나야 한다.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노시환이다. 타선이 터지는 날은 마운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승리를 챙겨요. 안 터지는 날은 항상 이제 어려운 경기를. 롯데가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군데군데 구멍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솔직히. 부상 선수가 속출해갖고. 그러니까요.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윤동희, 나승엽, 황성빈이 없어요. 이 와중에 이렇게 지키는 거는 대단한 게 아닌가 싶게 돼요. 제가 볼 때는 1군하고 2군하고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샘플의 월요일 방송, 한 주간 야구계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야구계 소식들을 짚어보는 베이스볼 위클리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을 짚어볼지 정세영 기자가 키워드 위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가 어제 승리를 거두면서 33일 만에 1위에 복귀했는데요. 네.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 대결에서 두 팀의 대결이 상당히 관심 끌었는데 33일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두 팀은 이번 시즌 내내 치열한 1위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상대 전적은 LG가 5승 1무 4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김강현 선수 연장 계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년 더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액이 36억 원인데요. 2년 연봉은 15억씩, 총액 30억. 그리고 옵션이 6억인데 그리고 제가 좀 알아봤더니까 보니까 이 옵션은 좀 쉬운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만 해주면 김광현 선수는 36억 원을 모두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하인드는 제가 뒤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 이제 교체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6월이 되면 메이저리그에서도 선수가 좀 풀리면서 교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삼성이 일단 외국인 투수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들쑥날쑥했던 레이에스 투수를 방출했고요. 텍사스의 가라비토 선수를 데려올 예정입니다. 일단 레이에스 선수는 15일날 선수단과 작별 인사를 나눈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곧 외국인 선수 영입을 삼성이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플라우리얼 선수도 현재 부상 중인데요. 하나는 단기 대체 외인을 영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슈들을 중심으로 지난 한 주 경기 결과들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화가 드디어 33일 만에 다시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주말 3연전 가장 큰 이슈는 LG와 한화 1, 2위 간의 맞대결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가장 눈길을 모았던 만큼 가장 치열했던 3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날은 비가 와서 이제 연기가 됐고요. 이날 뭐 전국적으로 비가 왔기 때문에 한 경기만 열리고 나머지는 취소가 됐었고, 둘째 날은 진짜 진짜 보는 맛이 있는 팽팽한 연장 승부까지 이어지면서 2대2로 마무리했는데, 자, 그리고 일요일 날 어제 역시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는데 한화의 타선이 폭발하면서 LG를 제압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시환 선수의 부활이 좀 눈길을 끌었어요. 사실 노시환 선수가 부진했잖아요. 뭐 홈런은 12개 정도를 때렸는데 타율이 2할 3푼대, 2할 초반대였고 타선에서 제 역할을 좀 못하는 거 아니냐는 팬들의 질타도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노시환 선수가 15일 경기 전까지 14일까지 10경기 타율이 1할 7푼 5리밖에 그렇죠. 1할 때였죠. 홈런은 하나 있었지만 큰 영향가는 없었고요. 그래서 노시환 선수 부활이 좀 하나에는 절실하다 했는데 어제 2루타, 결승적 시 2루타를 포함해서 2안타, 2타점, 2볼넷, 3득점으로 활약하면서 어제 대승에 앞장섰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단장님은 일본에 계시면서도 프로야구 챙겨보셨나요? 네, 봤어요. 유튜브로. 네, 거기 TV는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유튜브는 돼요?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한화 이야기를 할 때 결국에는 노시환이 살아나야 한다. 마지막 한화가 진짜 선두 경쟁, 그리고 이제 진짜 진정한 강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타선의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노시환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경기력을 최근 꾸준히 보면
타선이 터지는 날은 마운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승리를 챙겨요. 근데 결과적으로 타선이 안 터지는 날은 항상 이제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되는데 네. 확실히 과거하고 하나가 달라진 점은 저는 수비가 확실히 달라지면서 경기 후반으로 가도 좀 경쟁력 있는 승부로 가능한데 결국 타선만 부활하면 되는데 그 중심에 노시환 그리고 안치홍 선수 이런 선수들이 제구실을 못 해주면서 좀 힘든 경기가 네. 되는 경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 어제 노시환 선수의 이 반전이 뭐 이번 주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시환 선수가 기분 좋게 경기를 한 주를 마감했다는 것은 하나의 큰 자신과의 원인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이제 정황으로 본다면은 일요일 경기의 대승은 의미가 꽤 큽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날 우천 취소로 약간은 휴식을 가질 수가 있었고 둘째 날이 진짜 치열하게 연장까지 가는 승부 때 무승부가 났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 5점 차 좀 큰 점수 차로 선두를 탈환했기 때문에 아마 분위기 면에서는 하나 타선이 조금 살아날 모멘텀은 제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엄청 달아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한화하고 달리 우리는 어떤 팀을 만나도 승리한다. 네. 이게 저는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전날 경기도 좀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어요. 토요일 경기도. 하지만 지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것 봐. 우리 붙어보면 저쪽 LG가 강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제대로 붙어보면 밀리지 않네? 라는 자신감이 저는 그 다음날 경기까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네. 확실히 과거에 최근 10년간 한화 2018년 정도 빼고는 저는 뭐 지금 하나가 역대급 기세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약간 문동주 선수가 복귀 전에 좀 부진했다.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동주 선수 얘기가 뭐 그 전에는 또 엄상백 선수가 네. 좀 잘해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엄상백 선수는 다시 또 여름에 또 강한 사나이 슬로우 스타터라서 좀 올라오는데 문동주 선수가 21일 만에 복귀전을 가졌는데 3.2이닝 4실점 특히 제구가 좀 아쉬웠어요. 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 팬들이 조금 지금 살짝 걱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그 문동주 선수가 초반에 보여줬던 퍼포먼스 그만큼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걱정의 값이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현진 선수가 네.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문동주 선수가 뭐 재충전을 하고 올라오면 특별히 또 부상이 있었던 게 아니라서 뭔가 2군에서 뭐 박정진 코치, 정우람 코치, 이대진 감독 이렇게 해서 뭔가 또 원포인트 레슨을 받고 오면 좀 달라질지 않을까 했는데 올라왔을 때 막상 던지는 모습은 좀 아쉬움이 많은 모습이 많았습니다. 네. 삼진은 뭐 5개를 잡았는데요. 4사구가 좀 있었고 전체적으로 안타도 3.2이닝 또 6개를 받았고 구위 자체가 썩 괜찮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승 1무 1취소 경기를 겪으면서 한화가 반경기차 선두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야구 순위를 보면은 한화가 선두고 LG가 반경기차 2위. 그리고 용하게도 롯데가 3위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용하게를 붙이십니까?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네. 그리고 그 한 경기차 밑으로 KT, 그리고 반 경기차로 삼성과 한 경기차 SSG, 그리고 기아가 여전히 7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반 경기차로 SSG 랜더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NC와 두삼, 키움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자, 롯데 3위가 일단은 주중 3연전에서 KT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천 취소된 경기를 빼고는 이제 1승 1패씩 주고받으면서 0점 제로 싸움이 됐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저는 뭐 외국인 선수 교체 잘했다. 간보아 선수 잘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간보아 선수의 첫 등판 기억하시겠지만 그렇죠. 고개를 숙여서 하는 장면에 삼성에서 이 허를 찔러서 하면서 저 선수 과연 이후에 좀 적응이 가능할까? 네. 분명히 우리 KBO 리그에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텐데 근데 그걸 또 바로 고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등판 모습을 보면 계속 김태형 감독이 외국인 투수는 항상 그랬거든요. 외국인 투수 당연히 잘해야 된다는데 이 간보아 선수에 대해서는 계속 칭찬을 합니다. 좋았다, 잘 뽑았다, 괜찮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롯데 마운드가 뭐 예년하고 달리 좀 괜찮습니다. 불펜도 뭐 최준영 선수 있으면서 다시 장착이 되면서 더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KBO 리그는 뭐 단장님이 단장 시절에 늘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원투펀치가 팀을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감번 선수가 딱 중요한 경기마다 잠육수를 해주면서 팀이 처질 때마다 이렇게 건져내는 이런 모습이 계속 롯데의 큰 뭐 상승 동력, 예, 계속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롯데가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불안 요소와 군데군데 구멍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솔직히 부상 선수가 속출해갖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계속 부상 선수가 있잖아요. 마운드 불안하죠. 선발 네, 불안하고 네, 네. 거기다 또 이제 그나마 공격력이 뛰어난 팀인데 그 야수들이 야수들이 또 다치고. 네. 근데 이게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윤동희, 나승엽, 황성빈이 없어요. 이 와중에 지금 이렇게 지키는 거는 좀 대단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게 갑자기 이제 장두성, 뭐 네, 이호영 맞아요. 이런 선수들이 어디서 온가 또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전민재. 예. 제가 어제 다른 프로그램 녹화를 하면서 이제 박재용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롯데의 강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부상 선수들이 나와서 주력 선수들이 빠지는데 어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걸 딱 메워준다는 거예요. 그 톱니바퀴에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롯데가 잘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시즌 플랜을 뭐 어떻게 준비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드러난 모습만 봤을 때는 김태형 감독이 시즌 준비를 좀 잘했다. 예, 꼼꼼하게 선수단을 관찰하고 분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목받지 못하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선수들이 이제 기회를 받아서 잘하게 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만, 근데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잘하게 되는 건 좀 드문 일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1군하고 2군하고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 사실 1군 감독이 그 2군 선수까지 챙기기 어렵거든요. 그 매 경기가 전투잖아요. 네. 근데 지금 2군에서 잘 준비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어제 윤성빈 같은 경우도 불펜에서 한타 상대에서 던졌잖아요. 저는 윤성빈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은데 윤성빈을 차라리 불펜에 쓰는 게 낫지 않겠냐. 계속 이제 2군에 있다가 이제 계속 2군에만 있다가 선발로 잠깐 던져갖고 거기서 이게 또 내려가고 이런 패턴이 지금 몇 년째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한 7년차가 8년차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불펜으로 하면서 계속 1군을 따라다니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이제 어제 불펜은 제 기억에 거의 처음이에요. 계속 선발로만 이렇게 1군에서 썼던 선수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윤성빈 선수 같은 뭐 윽박 지르는 네. 9위로 압도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롯데는 뭐 사실 불펜 투수는 뒤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그렇죠.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 이제 다 처지거든요. 이럴 때 단장님 말씀대로 윤성빈 선수를 이 조커로 활용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군에서 준비를 잘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김상진 코치인가요? 김효희 감독이 준비를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게 보면 저는 사실 이 프로야구 그 코칭 스텝이 조금 이렇게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달라요. 근데 좀 초보 뭐 감독이든 이런 분들은 경험치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시간을. 근데 이렇게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역시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용희 감독이 조금 2군에서 잘 준비하고 있고 네. 이제 코치들도 김상현 코치나 그런 분들도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보도록 실제로 해보게 됩니다. 김영희 감독 15, 16 그 감독 되실 때 네. 단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네, 추천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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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는가 보네요. 웃으면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아니 사실 막 뿌듯하고 그래요. 성적은 썩 좋지는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죠. 네. 성공하지 못했는데 저는 김용희 감독을 되게 리스펙트합니다. 오. 예, 야구인으로서 네. 예, 제가 좀 되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저 잘 됐으면 좋겠고 워낙 또 성실하시고 사실 올드보이 감독인데 네. 정말 이 관심 많으세요. 현대야구 흐름, 네. 추세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세요. 오. 사람들이 모르는 모습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진짜 뭐 재능 있는 사람도 있고 센스 있는 사람도 있지만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엔 빛을 보는 게 모든 뭐 종목, 뭐 사회 분야에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번 주 롯데 경기에 좀 많이 특히 롯데 팬들이 주목을 했던 이유는 이번 주중 3연전 그리고 주말 3연전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 딱 가장 맞물려 있는 KT와 SSG를 상대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합격점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지난 한 주간의 성적은
그렇습니다. 뭐 예. 연승도 달렸고 3연승을 했죠. 그리고 어제 이제 1대0 네. 아쉽게 또 타선이 터지지 않으면서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롯데는 지금 아까 저희가 부상 선수들 외에 이제 뭐 누가 곳곳에서 이제 그러니까 합류해서 잘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 롯데의 경기력을 보면 지난주 롯데는 그냥 베테랑이 이끌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준우 선수가 네.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또 김민성 선수 특히 전준우 선수는 제가 알기로 토요일 경기까지 득점권 타율이 5할이 넘었어요. 5개의 타점을 쓸어 담았고요. 거기에 김민성 선수가 지난주 타율이 토요일까지 제가 알기로는 3할 4푼 3리. 그러니까 김민성 선수가 SS 잡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고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또 팀 분위기를 녹아들어서 팀을 좀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자, 하지만 또 부상이 나왔네요. 장두성? 예. 네. 좀 그런 약간 황당한 부상. 그러니까 피를 전제구가 맞아갖고. 토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진짜 좀 많이 놀랐는데. 그 지금 제가 방송을 녹화하면서 지금 전화를 했는데 지금 전화를 못 받았어요. 예, 예. 네, 아, 그래요? 예. 예, 어떻게 됐냐. 근데 카톡으로 주기 좀 무슨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지 이건 좀 한번 뒤에서 네. 다시 카톡으로 해서 방송하면서 제가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전달해 장두성 선수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그 상위 3개 팀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또 어떤 팀의 순위와 경기 내용 좀 각별하게 눈길을 끌었던 경기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뭐 KT, KT 쿠에바스 선수의 반전. 네. 네. 5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한 달 이상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출설까지 나왔는데 구단이 잠을 재웠죠. 그러니까 뭐 퇴출 없다라고 네. 했는데 그거에 이제 보답을 한 것 같아요. 14일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역투를 선보이면서 팀 승리 이끌었고 이게 삼성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삼성과의 악연은 뭐 2021년이었나요? 네. 그때 이제 마지막에 최종 타이브레이크 네, 게임 1위 결정전. 네, 거기서 이제 했고 올해 제가 이번 경기까지 쿠에바스 선수의 이 삼성전 성적을 좀 봤는데요. 총 17경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8승을 챙겼고요. 평균 자책점이 2.4인데 이게 다른 9개 구단 상대 성적 중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 킬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에바스 선수가 비록 삼성전이었지만 최근에 좀 부진함을 좀 이렇게 씻는 네.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좀 본 거. 이게 좀 가장 눈길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쿠에바스의 활약 덕에 이제 사실 순위표에서 변화된 순위는 KT와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KT와 삼성의 순위 딱 요거 하나가 변했습니다. 4위와 5위가 자리를 뒤바꿈을 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기아를 보면요. 뭔가 속 시원하지 않는데 그래도 또 5할을 또 지켰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 네. 아니에요? 사실 진짜 차포마상 다 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3위하고 차이가 3경기밖에 나지 네.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맞습니다. 3경기밖에 6.5경기와 3.5경기니까 진짜 맞습니다. 저는 감히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기아 팬들은 아쉬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다 빠진 상태에서 작년 이 정도의 모습 5할 승률 이상 유지하는 거는 그래도 작년 우승팀의 이 기세 이거는 조금 남아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김대웅 선수 빠지고 또 대체했던 윤도현 선수까지 뭐 빠져 있고 지금 나머지 나성범 선수, 김선빈 선수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구역구역 그래도 6할 승률, 5할 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고 기아 내부적으로는 일단 전반기까지 5할만 딱 유지를 해주면 후반기에는 결국에는 돌아올 선수들은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1, 2위는 좀 힘들 것 같고 사실. 근데 그 밑에까지는 플레이오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내부적인 기류는 단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셨지만 계속 5위를 했단 말이에요. 우승하고 나서 네. 그거보다는 위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시즌 전 예측해 보면은 절대 일강으로 모두가 입을 모아서 그 누구도 변함없이 다 기아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그 참 초반에는 그 예측이 너무 무색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제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보면은 저렇게 많이 선수가 이 다 빠졌는데
저렇게 다 빠졌는데도 저 정도 하는 거 보면은 절대 이강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일단 뭐 잇몸도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가 빠졌는데 잇몸도 지금 어글림 쪽 계속 터져요. 계속 피가 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음식을 잘 씹어요. 그러니까 롯데랑 비교해 보면 이거죠. 이가 없는데 잇몸이 저렇게 잘 씹었는데 여기는 잇몸이 터졌는데 그래도 음식을 먹네. 예, 이렇게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좀 차포 마상을 다 뗐으니까 그런 거 치고는 뭐 경기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아니 조훈 같은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좋은. 예, 나이가 제일 많은데 최영우. 예, 혼자서 예. 혼자서 무쌍을 찍는 조훈 같은 장비관으로 다 빠졌는데 장판파에서 혼자서 유비 둘째 부인 구해오고 아두 구해오고 다 구해오는 다 구해오고. 근데 혼자서 나이도 그러니까 많아. 나이도 많아. 예. 부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용우 선수는 주변 뭐 어린 선수들이 그냥 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뭐 영화 제목이었나 드라마 제목이었나요? 신이라고 불리는 사나이. 있었어 예전에. 예. 딱 그 모습이에요. 진짜 신입니다, 신. 자, 그러니까 과연 이게 보면 순위표에서 진짜 주목하는 게 이 7개 팀은 지금 5할이 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을 야구는 5개 팀이잖아요. 2개 팀이 누가 떨어질까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맨 위에 두 팀 빼고는 그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죠, 솔직히. 근데 이 두 팀도 아주 먼 건 아니거든요. 되게 멀진 않다. 네, 되게 멀진 않아요. 저는 사실 기아가 이 상위권 팀들이 볼 때는 이 잠룡으로 느낄 것 같아요. 잠룡. 예. 지금 이 전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그래도 7위 하면서 5할 승리 플러스 1위잖아요. 네네. 6.5게임밖에 1위하고 차이가 안 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좀 걸리는 팀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뭐 또 새로 들여온 선수들이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예. 사실 현찮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죠. 이제 근데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 시장에서는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트레이드 시장에 철수했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뭔가 할 수 없다라는 내부 판단이 내려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아의 트레이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 말씀부터 좀 먼저 드리고 지금 제가 아까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네네. 장두종 선수 검진 결과 나왔는데요. 일단 펫 검진 결과 타박에 의한 출혈은 멈추었고 안정기로 보이며 손상이 심각하지 않아 가벼운 운동은 가능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상동으로 이동해 준비하고 운동 강도는 상태를 지켜본 후 점진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아마 그렇다면은 그리고 뉘앙스상 한 2주 후에 재검진 하겠네요. 23일 월요일에 네. 재검진 후 복귀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게 롯데 구단의 설명입니다. 일단은 큰 부상이 아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깜짝 놀랐어요. 피를 한다는 게 각혈을 한 거잖아. 그냥. 아니 그러니까 네. 경기 중에 저는 뭐 이렇게 부딪혀서 피가 나는 좀이 속에서 올라오는 피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사실. 진짜 큰 부상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특히나 진짜 너무 좋은 활약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렇게 장두성 선수의 이야기는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자 기아 얘기까지 나눠봤는데 자 그 밑에 두산 얘기 잠깐 할까요? 두산 얘기 좋죠. 그래도 이제 곽빈 선수가 3경기 만에 승리를 챙겨서 사실 두산은 시즌 초반에 좀 뭐 지금까지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곽빈 선수 그 다음에 불펜즈는 홍건희 선수 이탈 시장이 컸다고 봐요. 근데 곽빈 선수가 이제 3경기 만에 그리고 가장 최근 등판에서는 뭐 7.2이닝 동안 우리가 알던 국가대표 에이스 곽빈 선수로 좀 돌아온 모습. 네. 아마 두산이 뭐 키움전 승리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반등을 해서 좀 뭔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곽빈 선수의 활약이 필요한데 저는 곽빈 선수가 이 경기에서 일단 승리 맛을 봤다는 게 두산이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조성환 감독 대행도 좀 약간 숨통이 좀 트이는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감독 대행하고서 첫 위닝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성환 감독 대행은 무조건 5할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내가 시즌이 끝나고 이 명함을 좀 내밀 수 있죠. 나 감독 대행 하는데 최근 추세가 강인권, 박진만 다 이제 감독들이 다 5할을 넘겨서 감독을 했기 때문에 조성환 감독이 내부인 출신이고 6년간 두산을 봤던 사람이에요. 네네. 조성환 감독 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5할 승률을 좀 맞추고 싶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곽빈 선수가 그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쉽진 않아 보입니다. 아니죠. 예. 그 전에가 아니라 예. 본인 본인 오할. 오할을 맞추면 돼요. 아. 네, 본인 오할을 맞추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좀 저희가 코너들을 진행을 하면서 다른 팀들도 살짝 언급을 해보도록 하죠. 주간 MVP 이야기를 하면서 딴 팀 이야기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딴 팀 선수들이 좀 몇몇 껴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한 분씩 어떤 선수가 가장 지난 주도 한 주 동안 빛이 났는지 꼽아주시겠어요? 저는 안현민 하겠습니다. 안현민. 네. 그러니까 지난 주간 타율이 타격 2위고 그러니까 4할 7푼 6리, 홈런 1위 3개, 타점 2위 8개, 안타 1위 10개, 장타율 1위, 출루율 5위, OPS 1.5 저 팔뚝 94예요. 네. 네. 오, 어마어마하게 뭐 한국 선수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느낌이 예전에 박재홍 선수가 리틀 쿠버라고 했을 때 한국 선수 같지 않다는 평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한국 선수 같지 않아요? 저희 안유민 선수는 김강민 위원은 해설위원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 마이크 스탠튼 저 처음 등장했을 때, 네. 야 저렇게 타구를 날린다고 이런 느낌인데 지금 뭐 타구 속도 180 가볍게 넘겨줄 수 있는 지금 날아가는 거 보면 진짜 한국 KBO 리그에서 저렇게 쳤던 선수가 또 있었나 할 정도로 지금 뭐 매 타구만 타구질 그냥 보는 재미가 있는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진짜 지금 KT는 사실상 안현민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을 해주려고 기대를 했던 뭐 강백호, 로하스가 기대만큼의 활약을 못 해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안현민이 터졌잖아요. 강백호보다 더 잘해요. 강백호는 지금 강백호의 공백이 이 분위기면 FA 뭐 어딘 팀이라든 가든지 뭐 재계약하든지 하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그 진짜 안영민이 그 몫을 진짜 FA 로이드 맞은 강백호의 모습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만큼 진짜 빛나는 활약을 보였던 안현민 선수였고요. 자, 그리고 정세영 기자는요? 저는 롯데 최준용 선수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4경기에서 3개의 홀드를 따냈는데 지난주 불펜 투수들 중에 가장 많은 홀드고요. 사실 이 최준용 선수가 이 개막 엔트리에 합류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달 5월 17일 날 1군에 등록됐는데 올해는 뭔가 이제 예열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6경기에서 6.2이닝 뭐 사실점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6월이 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는데요. 지금 최근 등판 그리고 지난주에서는 뭐 평균 자책점 0 거기에 3개의 홀드 딱 그 김원준 선수 앞에서 딱 막아주는 과거 이제 신인왕 후보 올랐을 때 그 좀 센세이션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롯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롯데 이제 불펜에 큰 힘을 보태고 있는 선수가 최준용이고 롯데가 지난주 3위를 또 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 최준용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최준용 선수 한번 뽑아봤습니다. 덕분에 봄대 소리가 좀 덜 나오고 있다. 최준용 선수 고맙습니다. 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힘좀 내놓지